안녕하세요, 영양 여러분. 또 생명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내용 좀 할만한가요? 네, 유전에 대한 내용들 좀 쉽지만은 않을 건데 재밌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또 여행 사진 하나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오늘 가져온 사진은 볼리비아예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티티카카 호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티티카카 호수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호수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3,000m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높이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 높이가 2,000m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000m보다 훨씬 높은 3,000m 이상 되는 곳에 있는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수인데 바다처럼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볼리비아에는 해군도 있어요. 지금 바다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해군이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여기 호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있고 이 호수 안에 또 섬들이 있고 한 되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코파카바나라는 마을인데 티티카카 호수가 있어요. 이름이 되게 예쁘죠.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되게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물론 이제 간혹 관광객 상대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조심은 해야겠지만 분위기가 되게 한적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양이라고 써놨는데 얘네들 다 알파카거든요. 알파카라서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얀색 엄마랑 알파카 새끼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까만색 알파카가 있죠. 요거는 까만색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갈색 어두운 고동색인데 얘는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아들이랑 이렇게 있는 알파카 가족이 선생님 숙소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 뭐 그렇게 숙소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저렴한데 되게 평화로운 한적함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호수도 즐기고 동물들도 막 이렇게 있고. 이 알파카 되게 귀엽죠? 근데 엄마랑 털 색깔이 똑같잖아요. 아빠랑은 다르고. 근데 아빠가 얘가 맞아요. 맞는데 아빠의 유전자를 얘가 받았을까요? 네, 받긴 받았습니다. 아빠의 유전자를 안 받진 않았을 거예요. 왜? 난자랑 정자가 수정됐으니까. 하지만 그 유전자가 겉으로 발현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고 나시면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응용해서 다 공부를 하고 나시면 길에 있는 고양이 중에 여러분들 삼색 고양이 알아요? 삼색 고양이? 고양이 털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 있는 흰 색깔, 그 다음에 뭐 갈 색깔,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검은 색깔, 세 가지 색깔 섞여있는 이런 삼색 고양이들은요, 안 봐도 100% 여자 고양이에요. 100% 암컷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배우는 유전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전은 시험 문제랑 상관없이 공부하면 더 재미있는 단원이긴 해요.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갈게요. 교과서 136쪽으로 가보십니다. 자, 교과서 136쪽에 가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유전자형 조합이 다양하다라는 거, 거기에 관련된 모의 활동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여기 지금 136쪽이랑 137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할 건데요. 좀 봅니다. 137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요거 있어요. 세 가지 형질에 대한 지금 활동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귓불 모양. 사람의 귀가, 사람의 얼굴이 있으면 귓불 모양이 이렇게 귀가 딱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부착형과 그 다음에 분리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거꾸로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분리형이 여기 밑에 거, 요거. 부착형이 요거 위에 거. 이런 식으로 귀가 있는 게 이것도 유전이래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본인 귀가 어떤지 또 이제, 나 거울 보시면 또 다른 거 생각나니까, 나중에 보세요, 거울은. 이렇게, 이 유전이래요. 요것도 유전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분리형 귓볼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라지 FF 또는 라지 F 스몰 F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스몰 F 스몰 F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으면 귓볼이 이렇게는 분리형이 되고요. 스몰 F 두 개가 있으면 부착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까지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볼게요. 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유전자형을 봤더니요. 라지 F 스몰 F네요. 엄마도 라지 F 스몰 F예요. 라지 F 스몰 F는 어떤 귀 모양이었지? 네, 분리형 귀 모양이었어요. 분리형 귀 모양.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 둘 다, 이거 한번 써볼까? 분리형이었을 거예요. 자, 혐알기도 마찬가지. 혐알기는 어떤가 했더니, 혐알기가 가능한 유전자, 요 두 가지고, 불가능한 유전자 조합은 요런 거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됐네요. 어머니도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엄마도 가능, 아빠도 가능. 둘 다 가능한 상태였던 거지. 한번 써볼까?
자, 성별. 남자는 XY 염색체 갖고 있고 여자는 XX 염색체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XY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겠고요. 어머니는 XX 갖고 있으니까 여자겠죠. 너무 진지하게 얘기가 웃긴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를.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136쪽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만 골라보자. 하나씩만. 그래서 짝지랑 둘이서 실험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같이 할 순 없지만 모의로 해볼게요. 자, 한 명은요 라지 F를 고르고 다른 사람은 스몰 F를 골라보자 이 말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라지 F 하나랑 스몰 F 하나가 있으니까 야, 나는 이거 가질게. 너는 스몰 F 가져. 이렇게 나눠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걸 나눠 가진 다음에 감수 분열 한번 해볼게요. 짝지랑 나랑 둘이 상동염색체인 겁니다. 나는 라지 F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상동염색체고요. 짝지는 나랑 상동염색체인데 스몰 F라는 걸 가지고 있는 애라는 거죠. 우리 둘이 염색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상동염색체가 둘이 있는데 요것들이 감수 분열하게 되면 이 염색체랑 이 염색체는 각각 다른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그래서 누가 정자 속에 들어가는지 보자. 얘가 정자가 된다고 치면 물론 얘도 정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정에 참가하는 정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짝지랑 나랑 가위바위보 합니다. 야,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는지 보자. 내가 이겼어. 야, 그럼 내가 정자일래. 그래서 나는 이 라지 F 정자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 더 해봐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럼 짝지가 이겼어. 그럼 짝지가 이번에 스몰 F, 내 짝꿍이 이겨가지고 스몰 F 넣었어요? 이렇게 정자에 그럼 스몰 F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난자도 한번 만들어보자. 난자도 만들었더니 난자는 해보니까 내가 라지 F 짝꿍이 스몰 F였는데 가위바위보 했더니 짝지가 둘 다 이겼어. 그 두 번 다 스몰 F가 된 거지. 난자를 두 개 만들었는데 둘 다 짝지 염색체가 들어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나머지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한번 나눠볼까요? 얘 정자 만들 거니까 라지 T, 스몰 T 중에 하나씩 넣어볼까요? 뭐 할까? 이번에는 스몰 T? 먼저 이겼고 라지 T 가진 사람이 나중에 이겼고 뭐 두 번 했으니까 여기 엄마 갖고 해볼게요. 난자 만들기 요거 감수 분열해보자. 라지 T랑 스몰 T네요. 그럼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해봤더니 내가 이겼어요. 둘 번 다. 또 내가 다 이겼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요거 또 해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짝지가 이겼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거 실험하다 보면 조마다 다 다르게 나오겠죠? 네, 무작위로 가위바위보 한 거니까 랜덤하게 뽑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난자 만들어 볼게요. 내가 X, 짝꿍도 X. 우리 둘 중에 누가 이기던지 간에 항상 난자에는 X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물론 여기 있는 왼쪽 X랑 오른쪽에 있는 X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대립전자가 들어있겠지만 안에 내용물이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X가 두 개지만 두 개 완전 똑같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감수분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감수분열 했다는 뜻이에요. 감수분열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좀 적어볼게요, 얘들아. 자, 아버지랑 어머니가요.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유전자형 한번 써봐. 유전자형 여기다 넣어보면 바로 쓰세요. 자, 그랬을 때 아버지는요. 미안해요. 어디 갔어? 아버지는 유전자형이 F에 관련돼서는 라지 하나, 스몰 하나 가지고 있고요. T에 관련돼서도 라지 하나, 스몰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 성형색체는 X랑 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을 잘 안 그리니까 문제는. 자, 아버지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머니도 써볼까? 어머니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유전자형이 F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다음 T에 대해서는 이렇게 X에 대해서는 X만 두 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어머니의 유전자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형을 볼게요. 이 정자 유전자형 어떻게 될까요? 이 정자 유전자형은 라지 F에 여기 스몰 T에 라지 Y 이렇게. 선생님 이거 왜 세 글자예요? 세 글자도 당연히 정자니까. 정자는 염색체 수가 반밖에 안 되잖아. 원래 유전자형 이거보다 유전자가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헤어졌으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식세포는. 자, 그러면은 이 유전자형 찾아볼까요? 스몰 F, 라지 T, 라지 X, 난자. 됐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유전자형 적어볼까요? 얘 유전자 적으면 스몰 f, 라지 t, 라지 x. 얘 유전자형 쓰면 스몰 f, 라지 t, 라지 x. 이렇게 유전자형을 다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요거 첫째 아이가 어떤 애가 나올 건지 둘째 아이가 어떤 애가 나올 건지 나중에 심심하면 이거 셋째 아이도 한번 해보세요. 자, 첫째 아이 표현형 보자. 자, 정자 라지 F랑 난자에는 스몰 F랑 수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표현형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지금 알파벳으로 쓴 거는 유전자형입니다. 유전자형. 표현형은 겉으로 보기 어떻게 보이냐 물어본 거야. 여기 있는 거 표현형 요거. 그 라지 F 하나 스몰 F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된대? 요 분리형이었잖아. 그럼 아기가 귓불이 분리형이었겠죠? 됐나요? 둘째는 어떤 애가 태어났는지 볼까요? 둘째는 지금 스몰 F네요. 그러면은 요거네요, 요거. 부착형. 아, 둘째는 부착형이 태어났어요. 왜냐면 스몰 F니까. 똑같이 밑에 거 해볼까? 자, 혐알기는 요거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그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는 혐알기가 가능한 아이가 태어나겠고요. 예, 라지 T 2개네요. 이거는 라지 T 2개니까 요것도 가능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염색체 X랑 Y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겠으니까 남자게 태어났겠죠. 여기는 X와 X 가진 애가 태어날 거니까 여자가 태어나겠지. 그러면 첫째 아기는 귓불이 분리형이면서 혐혈기는 가능한 남자가 태어난 거고요. 둘째 아기는 귓불이 부착형이면서 혐혈기 가능한 여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조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꼴랑 3개만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46개면 어떻겠어? 23쌍이면 어떻겠어요? 또는 그 23쌍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형질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잖아요. 그거를 조합하다 보면은 같은 인간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거죠. 우리 나온 김에 이것도 적어줄까? 아까 아빠랑 엄마 유전자형이 썼잖아요. 아빠 거, 엄마 거 유전자형 썼잖아. 여기 아이들 것도 적어보자. 첫째 아이 유전자형 써보자. 유전자형 여기다 유전자형 써볼게요. 밑에 좁으니까 선생님 위에 쓸게요. 공간 있는 사람 밑에 써도 괜찮아요? 자, 유전자형. 자, 그럼 F에 대해서는 하나씩, T에 대해서도 하나씩, X, Y 하나씩. 이 아이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까? 스몰 F 2개, 라지 T 2개, X 2개 이렇게 태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몰라. 문제에서 얘들아 둘째 아이의 유전자형 써봐라 하면 이걸 쓰는 거고, 얘들아 둘째 아이 혐알기 가능한지 써봐라 하면 쓰는 거고, 얘들아 첫째 아기 성별이 뭐예요? 남자요. 얘들아 둘째 아기가 귓불 모양이 어떤 형이에요? 부착형이에요. 자, 그럼 이 자식들 중에 혐알기 가능한 애 있어? 몇 명 중에 몇 명이 가능해? 이런 거 물어보고, 특히 확률 문제도 잘 물어봅니다. 가능할 확률, 불가능할 확률도 있어요? 불가능할 확률? 네, 그런 거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서 느끼는 게 이제 다음 단원에 가서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때 여기 유전자형 적는 거 하실 줄 알면 웬만한 거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로 가볼게요. 정리. 자, 1일지랑 2일지에 만들어진 정자의 유전자 구성 같나요? 유전자 구성 요거랑 1일지 이거랑 같았냐고요? 다르죠? 네, 달라요. 물론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우연찮게 똑같이 해가지고 같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릅니다. 네, 왜 다른가요? 다르다면은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까닭은, 네, 상동염색체가 분리됐는데 무작위적으로 분리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면서 독립적으로도 분리됐지. 이게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무작위적으로 분리됐다는 말은 뭐 랜덤하게 여기로 갈 저기로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독립적으로 분리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염색체가 나눠서 들어갈 거라서 F가 여기 가고 스몰 F는 여기로 갖다 쳐. 그랬을 때 X는 일로 가고 Y는 꼭 일로 가냐고. 이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Y 가고 여기가 X 갈 수도 있고 뭐 그 주고 마음이지. X랑 Y 자기들 마음이지. F한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라지 F가 같든 스몰 F가 같든 상관없이 X, Y는 랜덤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독립적이란 뜻입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세 가지 형질의 표현형이 모두 같나요? 표현형 아까 여기 했죠? 보니까 남녀 성별도 다르고요. 귓불 모양도 부착형, 분리형 달랐어요. 표현형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가? 아니에요. 모두 같진 않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까닭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예.
생식세포가 다양하니까. 엄마 아빠가 만든 난자랑 정자가 다 달랐으니까. 다양한 생식세포가 수정된 거죠. 됐나요? 네, 수정될 때도 있잖아. 수정될 때도 봐봐. 여기서 첫 번째 만들어둔 정자랑 첫 번째 만들어둔 난자가 수정될 수도 있지만 여기 첫 번째 만들어둔 정자랑 다른 난자가 수정될 수도 있죠. 네, 이것도 다양하게 수정되는 거예요. 수정되는 것조차도 무작위적으로. 난자랑 정자 딸랑 한 개씩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 만들어지잖아. 특히 정자는 몇억 개씩 만들어지잖아. 그 중에 뭐가 수정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야. 됐죠?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핵심 개념 확인하기로 바로 갑니다.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는 감수 분열 시에 뭐가 배열된다고요? 무작위로. 네, 상동 염색체가 갈라질 때 넌 이 세포로 갈래, 넌 저 세포로 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배열된다. 됐죠? 2번 문제. 자,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대.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생명의 연속성.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인간이었으니까 나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내 자식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이라는 종족이 계속 연속되겠네 이 얘기야. 그게 가능한 거는 유전된 거죠. 유전을 나타나게 하는 물질 무엇인가요? 유전자가 들어있는 물질 DNA라는 물질인 거죠. DNA라는 물질을 엄마한테 받았어요. DNA는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염색체 안에 있는 DNA가 전달을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3번도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진 DNA는 맨 처음 어디서 왔을까?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갖고 있던 거겠죠. 걔가 갖고 있던 DNA를 이제 물려받고, 그러다가 이종과 저종이 나눠지고, 이렇게 됐겠지.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2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하는 거야, 이번에는. 단체로 이렇게 랜덤하게 짝짓고 하는 거라서, 요거 나중에 심심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 대비할 때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혹시 그 개념 완성 책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지금 꺼내시면 돼요. 개념 완성 책 가지고 가신 분들은 206쪽 꺼내시면 되고요. 206쪽. 그리고 개념 완성 책 없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그 용어 위주로 보는 거라서 여러분들 책 없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얘기 안 했죠? 이거 그냥 같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몇 가지 용어랑 그리고 법칙들을 보게 될 건데 멘델 유전 법칙은요. 유전 법칙이라고도 하고 유전 원리라고도 해요. 이게 사실 법칙으로 3개를 만들었는데 멘델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외사항들 실제로 따르지 않고 예외사항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많은데도 법칙이야? 할 정도로 좀 신기한 법칙이 멘델 유전 법칙이에요. 그만큼 예외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법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 유전 법칙 3가지 우리가 용어랑 같이 몇 가지 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보는 내용들을 하셔야지만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을 좀 미리 예습을 하셔야지만 다음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예습을 하라는 게 여러분 혼자서 막 끙끙거리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본 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눈으로 한 1분만 쓱 훑어보고 오면 돼요. 자, 지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완두가 유전 연구로 적합한 이유 같은 거 했었고요.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연구했었다라는 얘기 했고 몇 가지 용어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립형질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대립형질 보입니까? 대립형질이란 말은 대립 유전자랑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흰색, 나는 검은색, 너는 흰색, 나도 흰색 이런 거 같은 것에 관련된 게 전부 대립형질이에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보통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됐나요?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우열 법칙으로 갈게요. 대립형질을 보고 나서 우열의 원리로 갑니다. 우열의 법칙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둘 순종인 부모를 교배했을 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질을 교배했을 때요. 자손이 태어날 건데 이 자손이 잡종이란 얘기인 거지. 그 잡종인 자손이 태어났을 때 그 잡종인 자손이 나타내는 형질 요게 우성이다. 나타나지 않는 거는 열성이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아까 우리 봤던 거 기억나지 않아요? 알파카?
알파카, 엄마 알파카가 흰색이었거든요. 아빠 알파카가 까만색은 아니고 갈색이었는데, 갈색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 알파카가 있었는데, 걔가 무슨 색이었냐면, 엄마랑 똑같은 흰색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첫 화면에서 보여준 거.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순종인 흰색이고, 아빠가 순종인 갈색이라고 쳤을 때, 아들은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흰색 유전자도 물려받고, 갈색 유전자도 물려받았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얘는 그런 유전자는 흰색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갈색 유전자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흰색이다 라는 얘기는 갈색 유전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흰색이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럴 때 흰색 요거를 우성이라고 하고 드러나지 않는 요거를 열성이라고 하자라는 얘기가 우열의 원리예요. 완두콩 갖고 얘기해볼까요? 완두콩은 모양으로 얘기해볼까요? 이번에는 동그란 거, 주름진 거. 자, 그 다음 이거 유전자형을 알파벳으로 보통 표시하는데요. 한글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뭐 A 해도 되고 B 해도 되고요. 뭐 X 해도 되고 R 해도 되고요. 뭐 C랑 D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대소문자 구분이 안 되는 C 같은 경우는 좀 삼가하는 게 좋겠죠. 본인이 안 헷갈리기 위해서. 자, 엄마 아빠가 둘 다 순종이어가지고 자식한테 유전자를 물려줬어. 하나씩 물려줬는데 겉으로는 얘가 둥근 애만 태어났대. 우연 아니에요? 우연? 했는데 실제로 완두 재배해가지고 완두를 한 4,000개, 5,000개 수확했는데 걔가 전부 다 이렇게 된대.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라 겉으로는 둥근 것만 나오는구나. 그럼 둥근 걸 우성, 그 다음에 속에 숨어있는 주름진 유전자를 열성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 가계도 할 때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우성 열성은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은 거 나쁜 거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나타나면 우성,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 이런 얘기인 겁니다. 뭐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분리법칙은요. 분리법칙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알파카로 다시 얘기해볼까요? 아까 알파카가 엄마 아빠 흰색 엄마랑 갈색 아빠한테서 태어난 아들이 흰색 알파카였어. 그럼 아빠는 이제 슬퍼해야 되나? 나를 닮은 자식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울어야 되나? 전부 다 자식을 10마리 낳았는데 10마리가 다 흰색이야.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대, 맴들이. 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인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한번 교배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이 할아버지, 이 아빠가 나 슬퍼하고 있겠지. 내 털 색깔 갈색 닮은 애가 없어 했는데, 특이하게, 여기서 흰색인 자손들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갈색인 애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 오, 신기하네. 아빠가, 내 유전자가 죽지 않았구나. 여기 숨어 있었구나. 숨어 있다가 여기 손자한테 태어났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분리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래서 여기요. 이제 아까 잡종 자식 있죠?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나씩 유전자 받은 애. 아까 유전자를 우리가 R이라고 했거든요. 그 모양에 대해서. 이거 유전자 모양에 대해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뭐 A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성인 형질을 주인공으로 가져가요. 이게 둥근 게 우성이었잖아. 그럼 둥근 거 내 마음대로 둥근 거를 라운드로 할까? R이라고 할까? R라고 정하면 우성을 대문자, 주름진 거는 이제 소문자 스몰 R 이렇게 적어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식, 겉으로 보기에는 둥글기만 한데 유전자는 엄마 아빠가 다 갖고 있는 이 자식들을 교배를 시켜본다고 생각해볼게요. 완두콩을 그렇게 교배시켰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뭐 있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얘는 감수분열 하게 되면 이걸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걸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거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죠? 생식세포 만드는 감수분열하면. 자, 그랬을 경우에 얘랑 이 R이랑 교배돼서 수정되면 라지알 가지는 완두가 생길 거고요. 이번에 이 유전자하고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 하나씩 만나면 이런 유전자 가능하겠죠? 그죠? 요런 씨앗 가능하겠지? 요거 마찬가지. 요렇게 하나하나 가져갈 수 있고, 마지막에는 요거 작은 걸 스몰 알끼리 가져가는 거 가능하겠죠? 그럼 겉보기에 얘네는 둥글 거예요. 얘는 어때? 얘 둥글 거예요. 왜요? 잡종인데 겉으로 둥근 거 유전자, 우성의 유전자만 겉으로 형질이 나타나니까, 표현형으로 나타나니까 둥글 거예요. 둥글어요. 마지막에 얘는 근데 스몰알이네? 얘는 주름진 애가 나오겠네. 그치? 그렇게 해서 주름진 완두가 3대1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손에게서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전자가 여기 숨어 있다가 다시 그 잡종 제2대에서 1대, 2대에서 다시 짠! 하고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분리법칙이에요.
됐나요? 그랬을 때 용어를 또 하나 보고 갑시다, 얘들아. 유전자형이랑 표현형, 이제 약속할게요.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말로 겉으로 나타난 걸 적는 거예요. 이 알파카가 흰색이에요, 갈색이에요, 완두콩이 녹색이에요, 아니면은 뭐 황색이에요, 또는 둥글어요, 주름져요, 이게 표현형이고요. 유전자형은 안에 들어있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얘는 흰색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거는 갈색 유전자 하나, 흰색 유전자 하나 이렇게 갖고 있네. 요 완두콩은 겉으로 보기엔 둥글지만 안에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겠네. 둥근데 이렇게 순종으로 둥근 게 있고 이렇게 잡종으로 둥근 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순종, 잡종이란 말도 여러분들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요거 순종이란 말을 동형접합이라고도 해요. 같은 유전자 두 개 붙었다고 해서 이형접합을 잡종이라고도 합니다. 우린 잡종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형접합이라는 말도 써요. 다른 유전자가 붙어있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자, 내려가서 독립법칙도 한번 볼게요. 독립법칙은 뭐냐? 자, 이거는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서로 유전에 영향 안 준다. 서로 유전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모양만 하지 말고 둥글다는 모양, 주름지다는 모양만 교배 실험하는 게 아니라 색깔도 고려해보자는 거야. 황색이고 요거는 주름지고 녹색이 난두. 그럼 모양이 이 색깔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웬델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실험해볼까요? 자, 여기 그림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둥글고 이거 뭐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책 없으셔도 괜찮아요. 단지 선생님이 좀 걱정되는 거는 책이 없으면 졸까봐 자고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얘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서 수업 들었더라도 졸면 안 돼. 자, 둥글고 황색이나 해볼게요. 자, 둥글고 황색이네는요. 이 색깔을 골라볼까. 자, 둘 다 순종인 애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순종. 유전자형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 가져보자. 감수 분열할 거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가져오고요. 이거 둘 중에 하나 가져와야겠죠. 뭐 근데 이거 한 종류밖에 없네. 이런 거 가능해요? 이런 거? 안 되죠. 얘가 안 갖고 있으니까. 감수 분열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생식세포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생식세포 만들었고 주름지고 녹색인 애도 마찬가지 생식세포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 얘네가 수정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수정되면 자식은 짠! 요거밖에 안 생겨. 자손 제1대는 요거밖에 안 생겨. 아, 울어야 되나 얘네 이제? 야, 뭐야, 내랑 닮은 거 없잖아. 주름진 거 없고 녹색인 거 없잖아. 라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자손 한 번 더 낳으면 그 밑에서는 할아버지랑 닮은 애 태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분리법칙 배웠죠? 분리법칙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볼게요.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간혹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 봐볼까? 요거 둘이 감수분열하면은 라지알이 될 수도 있고 스몰알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요거 둘이 감수분열하면 라지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스몰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라지알 될 수도 있고 스몰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하겠지.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마찬가지. 똑같은 애니까 여기서 똑같은 생세포.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여기서 이런 종류의 생식세포랑 이런 종류의 생식세포 수정시켜 볼게요. 요거 둘이 만나서 수정됐다. 그러면은 이런 자식 나올 거고 얘랑 얘랑 만나면 이런 자식 나올 거고 이렇게. 다 써보는 거야. 16칸. 4가지 나왔잖아. 생식세포 4가지. 왜 4가지인 줄 알겠죠? 우리 했잖아요. 네, 여기 두 쌍이잖아요. 2, 2승하고 4가지 나온 거야. 만약에 이거 세 쌍이잖아. 여기 옆에 X, 뭐, 라지알, 라지와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P도 하나 해볼까? 라지피, 라지피, 여기 뭐, 스몰피, 이런 식으로 세 쌍이면은 그 뭐 2에 3승까지 이런 식으로 나왔었겠지. 그치? 이렇게 다 쓰실 수 있겠나요? 써가지고 조사해봤어. 얘는 주름지고 녹색이네요. 얘는 둥글면서 황색이네요. 얘는 둥글면서 녹색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게 9대 3대 3대 1이라는 숫자를 열심히 외웠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둥근 안두랑 주름진 안두랑 몇 대 몇인지 보자. 모양 좀 보자. 자, 요거 둥근 안두 12개, 주름진 안두 4개. 뭐야? 3대 1이네. 3대 1, 12대 4니까 아까 배웠던 분리법칙 그대로 3대 1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색깔로 볼게요. 황색인 거, 이거 두 개 다음 12. 녹색인 거, 4. 몇 대 몇? 12대 4. 3대 1. 녹색도 결국 3대 1인 거예요. 색깔이랑 관계없이, 모양이랑 관계없이 색깔은 3대 1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다음 색깔도 마찬가지. 색깔이랑 관계없이 모양도 3대 1, 모양이랑 관계없이 색깔도 3대 1. 이런 식으로.
전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는데 까먹을 뻔했다. 우리 오늘 암호 있잖아요, 암호. 암호는 뭘로 하죠? 오늘 암호는 알파카로 할까요? 알파카? 오늘 암호. 자, 집중하세요. 졸던 사람들 알파카입니다, 알파카. 오늘의 암호는 세 글자 알파카로 할게요, 알파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코트로 만나는 거죠. 코트, 알파카 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로 만나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멍청하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칙 3개를 다 했어요. 멘델 법칙 3개를. 여러분들 요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멘델 법칙을 다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멘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유전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뭐냐면 독립법칙 방금 봤잖아요. 근데 독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더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더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문제풀이 해드릴 때요. 다시 한 번 더 봐드릴 거예요. 지금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 이 그림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생체세포 같은 경우에 여기 라지A가 들어있고 여기 만약에 B가 들어있으면 A가 이게 감수 분열하면서요. A가 이 세포로 가든 말든 라지 B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어야 정상이거든. 이게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A하고 라지 B가 붙어있고 스몰 A하고 스몰 B가 붙어있는 이런 게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떤 세포로 감수 분열할 때 여기 라지 A가 들어갔다면 여기 B는 안 봐도 스몰 B는 절대 안 되겠지. 붙어있는 길이 가는 거예요. 라지 B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게 독립이 안 되겠네. 그러면 라지 A가 왼쪽 갔다면 오른쪽 세포에는 스몰 A 갔을 거고 안 봐도 보지 않아도 라지 A와 라지 B는 같이 갔겠지. 라지 B는 이제 혼자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몸이 된 거야.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독립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독립이 안 되는 거를 연관이라고 한다. 연관은 왜 그러냐면 동일한 염색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간혹 있잖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흰색 알파카랑 갈색 알파카 결혼했는데 자식이 그냥 연한 갈색? 흰색과 갈색의 중간 단계? 뭐 오렌지색? 이런 거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 한 개 봐준 다음에 얘가 겉으로 누구 유전자 나타낼래? 어느 게 우성이야? 그런 거 없는데요. 힘이 똑같네요. 그냥 저 중간 색깔 할래요. 이게 중간 유전이에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붉은색 꽃, 흰색 꽃에서 많이 나타나요. 특히 색깔에서. 그래서 그 자식한테 유전자를 하나씩 색깔 유전자를 물려줬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색깔 유전자, 붉은색 꽃, 그 다음 흰색 꽃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줬는데 겉으로 빨간색 할래, 흰색 할래가 아니라 얘가 그냥 저 중간 색깔이요.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 색깔도 안 나타나고 아빠 색깔도 안 나타나고 그냥 중간 색깔인 분홍색이 나오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유전은 어떤 법칙이랑 완전 상반되는 거야? 네. 우열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죠. 우열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게 중간 유전이다. 연관 유전 아까 어느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였어? 그렇지. 독립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였죠. 분리의 법칙은 항상 적용돼요. 분리의 법칙은 별로 뭐 항상 예외 사항이 없이 적용됩니다. 자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종 쳤어요. 종 쳐서 마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형성평가 오늘 매우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서 형성평가 공부하시고 마치도록